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무자일주편 직장운이 약한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진운은 기본이고요. 직장에 적응을 아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직장은 집보다 훨씬 오래 있는 생활 공간이고요. 누구나 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직장운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주가 직장운이 약한 사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협력적이고 그 다음에 다소 소극적, 대인관계 좋고 이런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면은. 누가 더 직장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아마 같을 것 같은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보다 아주 협력적이고 좀 독립적이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아주 원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잘할 겁니다. 사주에 이런 두 번째 유형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잘하겠죠. 육친 중에 관성이라고 있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거죠. 관성을 기준으로 직장운을 판단합니다. 관성이 무엇이길래 판단할까요? 관성은 어떤 본인의 기질을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을성, 인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좋게 잡혀있는 분들은 남들 앞에서 참을 줄 알고요. 자신의 어떤 강한 생각들을 좀 조리 있게 잘 얘기하는 편이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을 보려면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빨. 얘는 관빨이 좋아서 직장생활 잘할 것 같아. 승진할 것 같아. 말할 때 이 관빨이 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관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장운이 나쁜 사주가 어떻게 잡혀있길래 직장운이 안 좋을까요? 여기 유형이 있습니다. 관성이 일간을 아예 견제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한신, 사주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어떤 요소를 한신이라고 그러죠. 길신은 길하게 잡혀있는 거. 용신도 마찬가지. 용신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한신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요소를 얘기하죠. 이 한신인 경우 직장운이 약합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제가 직접 상담한 사주 주인공인데요.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대기업,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겠다고 한 어떤 상담 요청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신 분입니다. 갑자년, 갑술월, 신축일, 무술시생이네요. 네. 일간이 신금이죠. 신축일주. 이 신축일주들이 의외로 좀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 요 일간이 신금일 때 상당히 예민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대화도 하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체계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인 신금, 나와 같은 편 찾아볼까요? 나와 같은 편, 같은 쇠기운이죠. 같은 쇠기운들, 뭐 지장간에 맞네요. 월지 술토 지장간 신금, 그 다음에 일지 축토 지장간 신금, 그 다음에 시지 술토 안에 신금, 요렇게 지장간 내에 작은 쇠 조각들이 있네요. 예,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럼 나를 돕는 오행들을 찾아볼까요? 나를 돕는 오행, 쇠 조각이니까 당연히 흙이 되겠죠. 시간의 무토, 시지의 술토, 일지의 축토, 월지의 술토가 있네요. 인성이 매우 강하네요. 나를 돕는 오행들이, 나를 돕는 오행, 흙기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또 욕심이 강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돕는 오행이 많아져서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편 한번 찾아볼까요? 남의 편 월간의 간목, 연간의 간목, 그 다음에 연지의 자수가 있네요. 그리고 남의 편의 세력을 보면은 요 식신인 자수가 나무를 돕네요. 그리고 나무들이 2개가 있고요. 나무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주 형국을 보면은 요렇게 일간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남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흙기운들의 도움. 인성이 강하죠? 인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인성이 많죠? 학문은. 이 사주 주인공은 명문대를 나온 신분이고요. 그리고 직장도 좋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되게 좋으신 분이고요. 문제는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보면은 일간이 상당히 강하죠. 일간이 상당히 강합니다. 욕심 많고요. 자기 생각 엄청 많고요. 그리고 사주 월지가 이게 양인살입니다. 양인살. 이 술토가 양인살이죠. 그리고 이 시주 무술이 이게 괴강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술토가 양인살. 괴강살, 양인살 잡혀 있고요. 이 사람은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요. 어떤 보수적인 체계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관을 볼까요? 관성을 한번 볼게요. 관성은 그 작은 쇠조각, 이 쇠조각을 견제할 수 있는 거, 불이죠? 불기운이죠. 불기운. 월지 술토 안에 불기운 살짝 있고요. 시지 술토 안에 불기운이 있습니다. 불기운 상당히 약하죠. 흙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불기운 상당히 약하고요. 전혀 요 일간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일간의 힘이 더 세지죠. 전혀 견제해주질 못하고 있어요. 불기운 거의 꺼져가고 있고, 요 지금 이 사람이 수월에 태어났죠. 갑수월. 수월은 찬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한 10월 정도 되겠네요. 찬바람이 불 때 태어났네요. 불기운 상당히 약합니다. 불기운 상당히 약합니다. 불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관성,
관성이 상당히 약하죠. 자기 기질 컨트롤 잘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참을성이 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직장인 남 밑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 말 듣기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전문직을 공부해서 좀 전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사업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변리사 시험에 관심이 많았고요. 현재 변리사 시험 공부 중입니다. 회사는 나왔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주는 어떤 분이냐면은 막노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막노동을 하고요. 이민년생이면 62년생이죠. 남성분인데 막노동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어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술을 배우셨나봐요. 막노동에서 이제 미장 기술을 배우셨는데, 어떤 직장에 소속돼서 옛날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기 공사팀, 뭐 팀이라고 해서 회사는 아니고요. 자기랑 아는 사람들이랑 지방에 공사가 있으면은 그 지방 여관에 투숙하면서 한 달 정도 일하고, 또 다른 지방에 공사가 있으면 그 근처 여관에 잡아서 한 달 정도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면서 막노동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기는 정착해서 좀 번듯하게 좀 가게를 좀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막노동만 해야 됐는지를 저한테 좀 물어보신 분입니다.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년, 기요월, 신유일, 정유시생이네요. 이분도 신유일주고 일간이 신금입니다. 예민하겠죠. 내 세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쇠 여기 시지의 유금, 월지의 유금, 일지의 유금, 월지의 유금이 있네요. 비겁이 상당히 많네요. 모두 비견으로 돼 있고요. 나를 돕는 오행, 흑기운 찾아볼까요? 흑기운은 여기 월간에 기토가 있네요. 그리고 연지, 임목간에 지장간,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내 세력이네요. 사주가 이분도 좀 강합니다. 그리고 나의 편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정화가 있고요. 연간에 임목,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 연지에 임목이 있네요. 그래서 남의 세력을 보니까 연간에 임수가 이 임목을 돕네요. 그래서 나무의 기운은 좀 세졌네요. 좀 세졌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요 작은 쇠 조각들이 이 나무와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 쇠 조각과 나무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정화를 보면은 시간의 정화가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화생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 정화가 외롭게 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일간을 좀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 일간들, 요 지금 쇠 세력들이 상당히 강하죠. 요
요 작은 불기운이 요 쇠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지를 보면은 유금이죠. 가을이 시작될 때죠. 기후월은 6월은 가을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면의 온도가 날씨가 상당히 시원해질 때입니다. 그럴 때 보면 요 정화는 힘이 되게 없는 거죠. 이 정화, 평관, 관성입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죠. 관성은 직장운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참을성, 인내심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고집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흑기운이 도와줬죠. 그래서 자기 주관 뚜렷하고 남 밑에서 일할 수 없고 요 정화, 관성 요게 약하기 때문에 기질도 상당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운이 없는 것이고요. 대운을 보더라도 이분이 뭐 20대 때부터 이제 생계를 꾸려 나왔겠죠. 지금 현재까지 대운을 보면은 불기운이 없습니다. 불기운이 아예 없습니다. 불기운 되게 늦게 오죠. 사주 원판에 관성이 없으면은 대운에서라도 와줘야 되거든요. 대운에서도 불기운이 없습니다. 관성. 그래서 이분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요. 되게 힘들게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자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토죠? 무토. 네. 무토는 사주학에서 넓은 땅을 얘기합니다. 오행적으로 넓은 땅을 얘기하고요. 광활한 대지를 얘기합니다. 뭐 기토 같은 거는 뭐 작은 흙, 뭐 텃밭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무토는 큰 흙을 얘기합니다.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느낌 강하고요. 네. 요 무토일간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은 보면은 포용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믿음직스럽고요. 예. 그래서 신을 의미하고요. 요 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끈기가 있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건강 쪽으로는 위를 얘기합니다. 비장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상징하는 계절은 딱히 없습니다. 환절기를 얘기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어떤 환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게 요 무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맛,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흙은 항상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자일주의 자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물이죠. 안개, 뭐 시냇물. 그리고 요건 음기운이고요. 무토는 양기운이죠. 무토는 양기운입니다. 양기운을 얘기하고요. 띠동물로는 쥐, 도화살이죠. 자오묘 중에 자에 속하는 도화살이고요. 토국수의 관계죠. 무자일주는 흙이 물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의 관계니까 요 재성에 속합니다. 이 자수가 재성에 속합니다. 이 재성이죠. 무자일주의 어떤 특징은 상당히 믿음직스럽고요. 신중하고요. 그다음에 무자일주들이 의외로 재물복이 있습니다. 뭐 재물복이 있다는 게 크게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뭐 전략정신,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고, 뭐 도박이나 뭐 투기 뭐 이런 거 안 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경향이 있고요. 뭐 인색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돈을 안 쓰니까 인색하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무자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주인공은 여성이고요. 간호사입니다. 32세죠.
무진년생이면 32세시고요. 간호사인데 직장을 여러 번 옮기고 최근에 작년 무술년이죠. 작년에 임금 체불을 당하신 분이에요. 임금 체불을 한 6개월 정도 당하신 분인데 계속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상담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주를 한번 볼까요? 무진년, 을묘월, 무자일, 정사시생입니다. 무자일주생이고요. 일간이 무토죠. 내 편 찾아볼까요? 같은 흙. 연주의 흙기운들이 있네요. 이것도 큰 흙기운들이에요. 양기운들이네요. 양기운. 무자일주의 무토도 양기운이죠. 양기운의 비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을 볼까요? 흙을 돕는 거 불이죠. 그래서 시주에 보니까 작은 불, 큰 불 모두 있습니다. 사주가 강하게 보이네요. 사주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편 세력 한번 볼게요. 일지의 자수, 그 다음에 월주에 작은 나무들이 있네요. 모두 음기운이네요. 음기운. 모두 음기운들이죠. 큰 흙들과 작은 나무들의 싸움이네요.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큰 흙이랑 작은 나무랑. 원래는 나무들이 흙들을 극하는 게 정상인데 요 사주를 보면은 작은 나무들이 힘을 못 씁니다. 큰 흙들한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힘이 되게 떨어집니다. 이 나무들이. 그리고 일간의 세력은 상당히 강하죠. 불기운 받았고 그 다음에 같은 흙기운들이 있고 그래서 나무의 힘이 반대로 약합니다. 요 나무 관성이죠. 직업운이죠. 이분이 찾아오실 때가 무술년이었어요. 무술년은 흙기운이 상당히 셀 때죠. 그래서 일간의 힘이 상당히 셀 거고 반대로 어떤 나무 기운들은 상당히 힘이 떨어지는 거죠. 관발이 상당히 떨어져. 무술년은 관성운이 상당히 떨어지죠. 관성운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요 나무들이 이 흙기운을 견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견제를 전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 양기운이고 음기운이고 이 작은 나무들이 전혀 견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가 무술년이었거든요. 무술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관성으로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기해년이었어요.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내년은 어떠냐. 그래 내년도 보니까 기해년 큰 물이 오죠. 흙기운 세지고요. 큰 물이 옵니다. 큰 물로 뭐 어떻게 되나요? 이 작은 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풀이거든요. 거의 나무라고 볼 수 없고 큰 물이 오면은 풀들이 영양분을 먹기는커녕 부목이 되죠. 부목.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관성의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해년도 별로고 그 다음에 경자년, 내년이 경자년이죠. 경자년 어떨까요? 경자년 큰 쇠기운이 오죠. 큰 쇠기운이 옵니다. 쇠기운이 오면서 이 나무들을 극하거든요. 나무들을 극하게 됩니다. 큰 쇠기운 와서 누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을경합금, 을경합을 하지 않냐. 그래서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요 작은 풀은 밑에 작은 풀을 깔고 있어요. 절대 합을 해서 금기운이 되지 않죠. 쇠기운이 되질 않죠. 그래서 요 경자년에 경금이 오면은 이 나무들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 보고 몇 년간 관성 쪽으로 좋은 운이 안 오니까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주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동영상 다 보시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